함정 택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그 함정 택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해군 호위함 함장이 자기 개인 일을 보기 위해 군함을 끌고 제주도까지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붙여진 세계 토픽감 별명입니다. 최근에 알려진 희대의 함정 택시 사건은 해군 1500톤급 호위함 함장이 임무 중 함정이 고장났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수리를 하겠다며 제주 기지에 입항한 뒤 자기 개인 일을 봤다는 사건입니다. 바다를 제패하겠다는 패기에 넘치는 한국 해군의 스케일이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군율에 의해 가혹할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면 해군 장병 교육 훈련에 쓰이는 교범에 올려놓을 만큼 좋은 교육 사례로 쓰임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사건은 작년 6월 중순께 발생했는데 최근에 알려져서 사건 감찰 보고까지 끝났답니다. 조사 결과 문제의 함장은 제주기지에서 자신과 가까운 상관의 이 취임식에 참석했고 그 임무 공백은 다른 함정으로 메꾸었다는 겁니다. 소속 부대에서 알아서 즉각 조치한 것이었는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즉각 다른 함정으로 그의 업무 공백을 메꾸었다는 것도 눈물겨운 전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내게 주어진 임무는 내 목숨과 같다 하는 정신교육이 투철한 부대였다면 말없이 업무 공백을 메꾸고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었겠습니까? 벌써 계급장 다 떼고 영장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군 고위 관계자로부터 함정 택시 사건 등 군기문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사가 빠졌다며 격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성겸 합참의장으로부터 결전태세 확립을 위한 강군 건설 방안 등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기강회의가 심각한 수준 아니냐? 나사가 빠진 것 같다면서 육해 공군 등 군 전반의 기강회의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특히 함정 운용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체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해군에서는 작년 11월 군 고속정이 서해에서 암초에 부딪혔지만은 해군 간부들이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갑자기 떠내려온 부유물에 바친 것이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지금 군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군은 임무 수행 중 실수는 인정해주고 관대하게 처리하지만은 허위 보고는 생사와 직결되는 군 기율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서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해군의 함정 택시 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출발지가 어디였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제주까지 1500톤급 호위함이 왕복한 기름값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호위함 함장이라면 함 최고 지휘자인 대령이 부하 장병들에게 함정이 고장났다며 거짓말을 해가며 자리를 비웠다니 그게 군에서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군이 특히 해군이 이 지경으로 해이해진 결정적 계기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6월 15일 북한 경비정 등이 노골적으로 서해 NLL을 넘어와 기관포 공격을 해왔습니다. 우리 해군은 즉각 반격에 나서서 북한의 경비정 한 척과 어뢰정 한 척 등 2척을 격침시켰고 다른 경비정 3척은 크게 부서져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우리 해군의 대성을 거뒀던 제1차
연평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치휘했던 박정성 사령관은 훈장 대신에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먼저 쏘지 말라고 교전수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때 개정된 교전수칙은 적에게 유리하도록 바꾼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김대중이 국무회의에서 내린 4대 지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지켜라. 먼저 발포하지 말아라.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 규칙을 준수해 격퇴하라.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적을 막으라는 겁니까? 적을 맞이하라는 겁니까? 교전 규칙이 개정되자 대북통신감청부대에서 민감한 북한 함정의 침범을 보고해도 합참정보본부는 의도적 침범이 아닌 단순 침범이라고 판단해 예하부대에 통보했다니 군이 제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자세한 사항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전 대변인은 자신이 대변인으로 있을 때 직접 겪었던 내용을 최근 책으로 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만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날이었던 작년 3월 8일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침범해온 북한 선박을 군이 납포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군 당국에 신속히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위에서는 왜 납포했느냐며 역정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군은 절차대로 합동신문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위쪽에서 빨리 소환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국방부로 자꾸 보내왔답니다. 다시 말해서 대선 하루 전인 3월 8일 북한군 연안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선거 당일인 3월 9일에는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느낌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느껴질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것 같았다고 썼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에서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았다 하는 표현 한마디에서 마치 패망자들의 절망과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함정 택시까지 나타난 군 일부의 회의와 방심, 우리 해군의 제1차 연평해전 승리 직후 김대중 대통령이 즉각 개정한 교전수칙, 작년 3월 대통령 선거 전날과 선거 당일에 있었던 문재인 청와대를 감싸고 돌던 불안, 당황감, 침울했다던 분위기만 전해 들었어도 이 나라가 어떤 상황까지 갔었으며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에 나라를 구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끝까지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켜야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